데이터 확인하면 필요한 사항이 4개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 4가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연말 재직자에 없었어요. 퇴직자에도 없어. 신입도 아니야. 근데 기말에 뜩 나타났네? 아, 실무적으로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업무 처리하신 분이 전년도 업무를 누락한 거죠, 누락.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누락한 거야, 누락됐으니까 여기 신규 출연됐을 거 아니에요, 신규 출연. 그러니까 전년 업무에 누락. 그러니까 전년 업무 누락 이제 확인해보고, 아, 누락 맞아야 하면은 이 사람 평가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가했어. 그럼 보험료 손실 이익. 자, 부채가 늘었어, 줄었어, 예정보다. 자,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초에? 없어. 그럼 예정은 얼마야? 0. 근데 기말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평가하면 기말에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부채가 늘었어, 줄었어? 늘었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손실. 그래서 보험수의 손실, DBO가 증가되니까. 두 번째. 여기에 있었어. 퇴직에도 없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입도 아니겠지. 기말에 있어야 되는데 기말에도 없어. 그럼 이거는 단기 누락. 이것도 당연히 저기 업체 확인해야지. 이제 확인했는데 맞대, 이게. 기말에 이제 제가 모르고 뺐어요. 그러면은, 기말에 넣어주세요 하면 되죠. 근데 기말에 없는 게 맞대. 단기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잘못 들어간 거지. 전년도에. 근데 우리 전년도에 잘못 들어간지 그거 잘 모른다고, 그거는. 단체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년도에 잘못 들어간 거지, 전년도에. 전년도에 잘못된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DBO 가지고 있어, 없어? 기말에 예정 DBO 있어, 없어요? 기말에 예정 DBO. 있지. 실제 DBO는? 그러면 부채가 준 거야, 늘어난 거야? 줄었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러니까 보험수의 이익. 그래서 보험수의 이익. DBO 감소. 산출 결과. 저런 것까지 시험 문제, 이 확인할 내용을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확인해야 될 사항별로 그 효과까지 쓰시오 할 수도 있어. 그럼 전화효과까지 써야 돼요. 보험수 손실이다, 보험수 이익이다. DBO 감소했다, DBO 증가됐다. 자, 그 다음. 얘 기초 없었어. 당연히 신입은 아니지. 퇴직자가 발생해서 기말에 당연히 없겠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퇴직 신규 출연이지. 이것도 퇴직 신규 출연이지. 퇴직 신규 출연이고,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누락됐던 애지, 전년도에. 이 사람 예정 DBO가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없었으면 당연히 예정 DBO 없지. 기말 DBO도 0이야. 근데 돈을 줬네? 그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럼 보험수 손실이야, 이익이야? 손실이야. 그럼 보험수의 손실. 난 얘 돈 주려고 준비해놓은 게 없는데 돈 달라고 하잖아. 그럼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실. DBO 지급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어. 근데 여기도 있어. 신입은 아니야. 근데 여기 또 있어. 이건 뭐야, 이거는? 퇴직 후 재입사. 면은 맞아. 퇴직 후 재입사는 맞아. 근데, 맞잖아. 퇴직하고 재입사면은. 근데 퇴직 후 재입사가 아니래. 그럼 이제 오류잖아, 오류인데, 그럼에도 넣어달라, 산출해달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그건 보수 손익. 이게 증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예금액하고 예금액과 다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정 대비 많았다 그러면은 손실 이익, 실제가. 예정이 100이었는데 실제가 150 됐어. 그럼 손실이야, 이익이야? 손실. 50은 늘었잖아. 기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손실. 만약에 줄었다 그러면 이익. 요거는 보수 손익이 손실인지 이익인지 다 계산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할 게,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는데, 입사일하고 중간정산일이 변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사일하고 중간정산일. 입사일하고 정산일이 변경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변경이 될까?
업무처리 오르지 뭐. 업무처리 오르는데 정산일은 정상적으로 또 정산일이 변경된 사람이 있어. 왜냐면 2013년에 받았다 2024년에 또 받았어. 그러니까 정산일은 그렇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는 지급액이 바뀌어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입사일 중간 정산일이 변경이 됐으면은, 요게 변경이 됐으면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요게 보험수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 여기 있었어. 여기 예정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 실제값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둘 다 비교를 해서 늘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손실, 줄었다 그러면 기분 좋지 않으면 이익.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여기 오면은 추계액을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추계액. 여기 이제 추계액이 보니까는 우리가 산정해 보니까는 여기 단체에서 준 거는 300만 원 곱하기 얘가 5년이었어. 우리는 얼마라고 계산? 1,500만 원 계산할 거잖아. 그쵸? 근데 추계액 준 거 보니까 3천만 원 줬네? 그럼 뭐가 뭐가? 그러면은. 문제라고 짚을 수 있는 거. 적게 잡은. 아니지. 걔네들 계산한 평균 임금이나 걔네들이 계산한 입사일이나 걔네들이 계산한 정산일이 우리하고 준 거하고 다른지 확인해야 돼. 왜냐면은 데이터는 우리한테 이렇게 주고 뭐라고 하지? 이중관리. 우리한테는 A 명부 주고 지네들 추계액은 B 명부로 산정했어. 그럼 이게 다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주신 거에는 지금 추계액이 3천만 원 돼 있는데 우리 거 보니까 1,500만 원. 이걸 확인해야 돼요. 부채가 크니까 2배 차이 나는데. 그러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 확인해 달라고. 근데 한 1,570만 원 한다 이런 거는 무시해도 돼.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 없고.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단체 담당자한테 확인해 달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것들도 이게 명부가 예를 들면은 내가 평가한 단체 중에 예를 들면 8,000명, 6,000명짜리 이런 데 있거든. 그럼 이름도 똑같은 사람, 생년월도 같은 사람도 있어, 진짜로. 그럼 그런 걸 다 찾아내기가 에러가 나. 그러니까 명부 작성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 분? 이제 기초율 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38페이지에 있고요. 기초율은 우리가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근대법에서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고, 퇴직금의 공정가치를 계리사분들이 평가한다고 했고, 공정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는 퇴직금은 미래 발생할 거잖아요. 미래 발생하니까는 미래 발생된 퇴직금을 보여야 되는데, 퇴직금은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여기 30일 평균 임금인데 제가 30일 뺀 겁니다.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별 지급률인데, 이 평균 임금을 예측하는 게 이제 임금 상승률 과정이고, 근속연수별 지급률을 예측해야 되는데, 이거 미래 퇴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률이 돼요. 근데 이제 미래 금액이다 보니까 미래 금액 현재 가치하는 할인율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주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퇴직금은 근대법에 있다 그랬죠. 근대법. 퇴직금은 근대법에 있고, 이거를 회계 처리하는 게 KIFRS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른 부분은 할인율이 가장 크게 다르고, 할인율이 근대법은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작년에가 30.5%고 올해는 3%나 3.6 정도 나올 것 같고, KIFRS 1019는 사업년도 말 우량회사채를 해가지고 우량회사채를 하는데 퇴직금하고 퇴직금액하고 퇴직 시기를 반영을 한 할인율을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얘는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6개 평균. 얘는 산수. 얘는 산수고 얘는 뭔가 또 변수가 들어가 있어. 변수 들어가서 퇴직 금액도 고려해야 되고 퇴직 시기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홍길동이 만약에 지금 X세대라 그러면은 만약에
35세다 그러면 60세 정년퇴직한다 그러면 25년 동안 이 사람이 언제 퇴직할지에 대한 QX를 다 반영하고 거기에 퇴직금 베너핏 반영하고 그거에 대한 한제 가치에서 할인율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금액들을 다 예측해야 되니까는 그 할인율, 임금상승, 퇴직률이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업하고 승급률. 그러니까 베이스업은 물가 상승률 정도는 돼야 실질 임금 가치 보전. 얘가 실질 임금 가치 보전. 올해 100원이었는데 물가가 10% 올랐어요. 그럼 내가 그것도 10% 올라야지 똑같이 뭘 사 먹을 수 있지. 물론 개별로는 물가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올라가면 나도 10% 올라가야 거기 딱딱딱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승급률은 연령이라든가 호봉 상승, 연령이라고 하긴 그렇고 승진, 호봉 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 율이에요. 근데 승진, 호봉 상승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연령에 상관계수가 있더라. 연령이 올라가니까 승진도 하고 호봉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승급률은 연령별로 산출을 해요. 그래서 이건 근대법이나 K압에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퇴직률은 경험률 쓰는데 5점 이동 평균법으로 산출을 합니다. 근데 5점 이동 평균법을 안 하고 우리 위험률이라고 하면 뭐예요? 위험률 QX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모수분해, 모수라고 해야 되나? 모수 대상자 분해 발생자 또 산출하잖아요. 네. 그 연령별로 해도 돼요. 연령별로. 근데 연령별로 하려다 보니까는 회사에 만 300명 있는 직원, 300명 있는 회사다. 그럼 연령이 25세부터 만 60세까지 보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65세. 여기 40년이 있네. 그러면은 여기 계산하기 편하게 400명. 그럼 연령당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연령당 10명밖에 없거든. 근데 이 QX 산출할 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무슨 법칙?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 여기 성립하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칙 있었지? 대수의 법칙하고? 정상태 말고 두 번째. 중심가정. 이게 중심가 정리가 성립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지 말고 25세부터 29세까지 이렇게 한번 모으자. 그럼 이게 50명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가정이 성립할 수 있겠네. 예, 그래서 5점 이동 평균 써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옆에 있는 놈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놈은.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는 똑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비슷하니까 이렇게 한번 묶자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QX는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데 5점 이동 평균으로 5점 이동 평균을 5단위로 묶어서 산출한다. 그러면 이제 할인율부터 보면은 할인율을 보면은 이게 수익률 곡선 방식이 있고 우리 퇴직 금액하고 퇴직 시기에 맞는 똑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면 그 채권을 맞춰버리면은 현재 가치가 편하잖아요. 예. 그 채권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두레이션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할인율 산출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대신에 퇴직 금액하고 퇴직 시기는 고려를 해라.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실질 임금 가치는 비교에다가 승급률인데 승급률 구할 때 쓰는 게 근데 요건 각각에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퇴직률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하면은 퇴직률을 아까 5점으로 이렇게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직자하고 5점으로 묶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기말이 있는데 여기 기초에 이 기말 인원으로 퇴직자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분에 여기서 퇴직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기시고 여기가 기말이라고 치면은 이론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기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퇴직한 사람들을 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모수 대상자는 얘가 되겠죠. 얘. 퇴직자는 여기서 퇴직한 사람.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얘 기말에 재직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신입이 있거든. 그러니까 재직자 중에서 퇴직한 사람이 있고 신입 중에서 퇴직한 사람이 있다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
조합을 할 거냐. 근데 이 신입자는 가정할 때 연중앙에 입사한다고 다 가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견이 없어. 그러니까는 분모는 뭐가 돼? 재직자 더하기 2분의 신입. 근데 이 분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재직장에서 퇴직한 애는 그냥 1을 다 쓰거든? 근데 신입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2로 나눠서 지금 쓰고 있어요. 2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될까 아마. 출제자 의도도 그걸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얘를 왜 2로 나눴을까에 대한 부분. 이 위험률에는 그 연항 방식하고 관찰 연도 방식이 있어요. 연항 방식하고 관찰 연도 방식. 그러니까 연항 방식은 뭐냐면은 이 기시 더하기 기말 연항이니까 연중앙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중앙 인원 분의 예를 들면 사망자. 그 사망자가 언제 죽었든지 다 그냥 1로 카운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연도 방식은 각각의 그 기간을 다 반영해. 기간 반영 인원 분의 사망자.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봅시다. 연시에 있던 사람은, 연시 인원은 그대로 들어가지. 근데 신입은 곱하기 입사부터 기말까지 기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퇴직자는? 퇴직까지. 이거 빼줘야 되니까는, 퇴직부터 기말까지 기간을 빼겠지. 왜냐면, 연시기간은 1년 다 잡았잖아. 요렇게 하고 나누기 사망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사망자는, 그래서 2로 나누면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요 2가 들어온 게 왜 들어왔냐면은 요 2가 없으면은 요게 1보다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 재직은 없는데 이 신입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입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신입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신입이 퇴직했어. 근데 2분의 1 여기 1 하면은 퇴직 2가 되니까는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2를 예전에 옛날에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요거를 넣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이것도 지금 안 맞죠. 이 방식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관찰연도 방식으로 하려면 얘가 없어야 된다. 관찰연도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타협된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여기 2가 들어가니까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고 실무적으로는 퇴직률을 산출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2를 안 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1보다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조정을 해야지, 조정을. 그래서 퇴직률 같은 경우도 80%, 110%에서 할인 할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그런 걸 이제 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퇴직률에는 중도 퇴직률도 사망 퇴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도 더하기 사망 퇴직률 하면은 중도 퇴직률 WX라고 할게요. 사망 퇴직률 QX라고. 여기 1보다 작아야 되죠. 같으면 돼야 안 돼요. 같으면은. 같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같으면 안 되지. 그 시점에 다 퇴직하고 그 뒤는 0이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보험료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 1된 시점 이후의 보험료는 다 사람이 0이니까 여기서 퇴직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X세인데 WX 더하기 QX가 1이야. 그러면은 여기 LX가 있는데 DX가 몇 명이에요? LX 1이 돼버리잖아. 그럼 LX 플러스 1은 몇이 돼요? 0. LX 플러스 2, 0. 그럼 우리 보험료 산출할 때 지급액 산출하고 뭐 해가지고 수지상승 맞추는데 지급액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보험료가 얘 없는 걸로 산정을 해서 얘도 100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퇴직자가 발생하거든. 그럼 돈 줘야 되거든. 그럼 이제 손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발생하면은 1보다 줄여서 뭐 0.9라든가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시험 문제는. 그리고 5점 이동 평균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를 만들면은 이게 5구간짜리를 똑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스무딩을 이렇게 왔죠. QX-2, QX 플러스 1, QX 플러스 1, QX 플러스 2로 해가지고 5점 이동 평균법을 여기에 20, 21, 22, 23, 24, 25, 26, 27, 28이 떠치면은 요렇게 5개 묶어가지고 예율 만들고, 요렇게 5개 묶어서 예율 만들고, 요렇게 5개 묶어서, 아니구나. 잠깐만. 요렇게 5개 묶어서 24세율 만들고, 요렇게 5개 묶어서 25세율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맨 처음에 율은 이렇게 있던 게 요렇게 5세 구간으로 똑같이 있던 게 이제 스무딩을 거치게 되면은 요게 뭐 살짝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다가 한 번 더 스무딩 하다 이제 요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퇴직률이 너무 1보다 크면 안 되는데 이것도 1이 나와요. 1 만들어져요. 이것도 1 나오면 1 쓰면 안 된다. 그 얘기. 저기 이제 승급률, 그러니까 할인율을 만들 때 우리가 수익률 곡선 방식으로 내는데 수익률 곡선 방식의 그 스판 레이트를 구해야 돼요. 스판 레이트. 이 부분이 작년인가 시험 문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 DBO, 그러니까 확정급여 채무, 퇴직급여의 현금 흐름. 이거를 우리는 DBO의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요. DBO의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DBO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그러면은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별로 퇴직금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그쵸? 네. 요 금액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적금을 가입하면 1년 만기하고 2년 만기하고 금리가 같아요? 다르죠. 1년 만기가 3이면은 2년 만기는 3.5, 3년 만기는 4, 4년 만기는 4.5, 5년 만기는 5. 그런 식으로 금리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다르니까 이 각각의 흐름에 대해서 그 만기별 금리를 적용해야 돼요. 만기별 금리. 그게 스판 레이트예요. 이 스판 레이트를 각각 적용해서 그 스판 레이트로 할인을 하면은 이게 DBO 캐시플로우고 이 DBO 캐시플로우를 스판 레이트를 적용해서 할인하면은 그 할인한 금액이 나오겠죠. 네, 할인한 금액. 우리가 지금 할인율이 근대법에서는 주어진 값이지만 KIF에서는 주어진 값이 아니에요. 이건 변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지의 수값이에요. 미지값. 찾아야 되니까는 할인하는 금액을 찾고 요거와 똑같아지는 단일 할인율 있죠. 단일 할인율. 단일 할인율을 해찾기 방법으로 이 DBO 캐시플로우를 요 단일 할인율 I를 넣어가지고 할인해보면은 요게 할인된 값이 나오겠죠. 그거가 똑같아지는 값을 만들어주는 게 그 수익률 곡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방식은 맨 처음에는 DBO의 캐시플로우를 만든다. DBO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적금일 때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4년 만기 이율이 다르듯이 이것도 그 다른 이율로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른 이율이 스판 레이트다. 그 스판 레이트로 할인을 하면은 그 현재 가치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과 동일해주는 단일 할인율, 요 캐시플로우를 요 단일 할인율을 넣어가지고 할인을 하면은 요 금액과 이 스판 레이트로 할인한 값과 같아지는 그 동일한 할인율을 찾는다. 그게 스판 레이트 방식입니다. 그럼 스판 레이트는 어떻게 구할 거냐? 스판 레이트는
YTM을 이용해서 보여요. YTM과 스판 레이트를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2년짜리 YTM이 만약에 5%다. 예. 그러면은 여기 1년짜리 스판 레이트가 있고 2년짜리 스판 레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5년짜리 YT니까 1 플러스 5%의 제곱은 1 플러스 0S1 곱하기 1 플러스 0S2.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시간가중 수익률. 아까 그래서 내가 얘기한 요것만 알라고 금액 가지고 우리가 쓸 일이 없으니까 시간가중 수익률에서 봤던 그 식이라고. 거기에서 1 플러스 0S 1 플러스 0S2.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0S1은 또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이제 YTM 2년짜리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게 나오는 게, 다시 그러면은, 여기 1년짜리예요. 그럼 여기 Y1이 있겠네. 그럼 여기까지가 0S1이겠네. 그럼 1 플러스 Y1은 1 플러스 0S1이겠네. 따라서 0S1은 Y1이겠네. 그 맨 처음 값은 얘하고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지. YTM은 그 전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수익률로 운영이 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YTM이 3년짜리인데 여기서 이런 캐시플로우 이런 일이 나오고 여기 만약에 10원이 나오고 여기서 110원을 준다고 해봐요. 110원을 3년짜리에. 그럼 YTM은 이게 Y3이 만약에 수익률이 5%다. 그럼 얘도 5%로 운영하고 얘도 5%로 운영하고 얘도 5% 운영했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수익률로. 근데 이게 비현실적이죠. 왜냐면 얘 10원 받은 거는 2년 남았고 얘 10원 받은 1년 남았거든. 그리고 얘 110원은 어떻게 보면 여기 반대로 따지면 1년, 2년, 3년인데 만기가. 근데 똑같이 5%로 줬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죠. 우리 1년 만기 가입하면 얼마죠? 예를 들면 4% 줬다가 2년 만기 가입하면 5% 줬다가 3년 만기 가입하면 6%. 그래서 통산 내면은 약 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TM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된다. 여기의 이율, 여기의 이율이 다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의 이율을 다 구해라. 그게 스판 레이트예요. 그래서 연은 쉬워. 그러니까는 1 플러스 0SN은 어떻게 돼? 1 플러스 YN의 N승 분의 1 플러스 0S1 1 플러스 0S2 점점점 1 플러스 0SM-1 하고 아니지 요게 N승인데 여튼 요런 식으로 구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6개월 단위를 구하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단위식을 만들어요. 6개월 단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은 우리는 이제 실무에는 기말퇴직이나 기중퇴직이 없기 때문에 연말퇴직을 하죠. 연말퇴직. 그러니까 요 스판 레이트 식은 41페이지, 42페이지에 있어요. 41페이지, 42페이지. 42페이지만 좀 간단하게 좀 6개월 복리를 계산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연중앙 퇴직을 가져가기 때문에 6개월 금리 복리를 적용해요. 그러면은 그 이자가 발생되는 전화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전화기간이 6개월이에요. 전화기간이. 이자가 원금에 산입되는 기간을 전화기간이에요. 그 6개월로 돼요. 그 6개월 실이율은 이 6개월의 실이율은
2분의 I 이렇게 돼요. 6개월 단 시리를. 요걸 이용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한 3년만 봅시다. 2년만 볼까? 2년만 봅시다. 2년. 3년까지 갈 것 같고 2년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0년, 1년, 2년. 그럼 여기 중간에 0.5, 여기 1.5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0.5년 단위로 전화 기간을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시 기간을 다시 나눠야 돼. 이 기간을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서 4기간이라고. 나누면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S 0.5, 여기서 여기까지는 0S1, 여기서 여기는 0S 1.5, 여기서 여기는 0S2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은 보면은 이거 이제 현재 가치 내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Y2고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6개월마다 복리라고 했으니까는 현재 가치는 1원이라고 치면 1원은 이걸로 나누는 거 1 플러스 2분의 S 0.5. 그러니까 이 S 0.5가 1년 단위 금리입니다. 1년 단위 기준금리가 0.5년 기준금리가 1년 단위. 1년 단위니까 2로 나눠서 0.5. 그리고 여기 1승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분의 2분의 Y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0S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Y2. 이게 Y2가 쿠폰이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쿠폰이.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0S 1.5의 제곱 분의 2분의 Y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0S2의 여기 3승, 여기 4승 분의 2분의 Y2 더하기 만기 때 이건 쿠폰 값이야. 쿠폰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 더하기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0SN의 4승 분의 1 요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요거 다 계산된 거예요. 앞에 이미 우리가 알고 싶은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산이 됐고 요거를 지금 계산해야 돼. 요거는 이미 계산 아까 1은 0.5 나왔고 S 0.1은 제로 S1은 이제 제로 S 0.5 가지고 구한 거고 얘도 구한 거고 지금 마지막에 얘를 구하는 거로 얘를 구하는 거로 얘를. 그러니까는 이거 풀게 되면은 식이 제로 S에는 1 빼기 2분의 yn 요거 나오고 서메이션 k는 0.5부터 n-0.5까지 1 플러스 0s k 분의 2분의 0s k 분의 2k 분의 1 분의 1 플러스 2분의yn에 2n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렇게 식이 여기 2배 여기 2가 있으니까 2배 해야 되고 2배 요거 4가 있으니까 요거 4분의 1 그러니까 n이 지금 0.5, 1, 1.5, 2니까 2 곱하기 그래서 4분의 1 되는 거예요. n이 2분의yn이 요거고 이건 다 서메이션 때려야 되고 2분의yn은 묶여지니까 이거는 유대부분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산출된다. 그래서 이 0SN의 값 요거는 외우기 힘들면은 한동안 유대부분 그거 다 나오니까는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0SN. 그래서 스판 레이트는 요렇게 구해진다. 스판 레이트. 스판 레이트를 시험에서 구하라고 내는 게 그냥
틀리라고 내면 그냥 틀리면 됩니다. 이게 하긴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최소제곱법도 나왔었으니까는 뭐 이게 시험이 점점 저 구석택이 있는 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는 그런 거는 내가 얘기했듯이 그냥 포기하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면서 60점만 100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 최소제곱법은 그거 다 외우기 힘들거든. 그거는 통계학과 학생들이나 수학과 학생들이 그 통계 배우면서 그 식을 시험 볼 때만 줄줄 외우는 거지. 그 어떻게 그걸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는 시험 볼 때 만약 필요하면 한번 보고 들어가고, 만약 그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렸다 생각하고, 난 이거는 유도에서 맞출 수 있잖아. 최소제곱법 유도하기 어렵거든, 그거? 그거는 저기 최소제곱법은 이거 다 그려가지고 이따 저기 해가지고 이거 미분해가지고 그 최저점 찾아가지고 뭐 그거 하는 그거거든. 미분해서 0값 찾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직접 유도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이건 근데 유도할 수 있잖아.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 수익률 곡선도 끝났고 시험 문제 딱 요 정도 나올 테니까 듀레이션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 듀레이션이 4.5년 나왔다 그러면은 할인율 구할 때 4년의 할인율과 5년의 할인율을 직선 보관해서 4.4년 그러면은 0.4년 곱하면은 그 할인율이 하나 나오죠. 네. F4년이라고 직선 보관으로. 그럼 요때 할인율이 나와요. 그럼 요때 할인율을 넣으면은 듀레이션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다. 이거 하지 말고. 자, 우리 채권 가격 변할 때, 채권 가격 정할 때, 아까 서메이션 t는 1부터 n까지 CFT, VT라고 했어요. 예. 그다음 듀레이션은 현가분의 서메이션 CFT, T, VT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예? 자, 할인율이 변하면 듀레이션이 변해 안 변해요? 듀레이션이 변하면 할인율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해야지. 얘가 3%일 때 얘가 4년이야. 근데 4년이라는 할인율을 찾아보면은 그게 3%냐? 할인율은 이렇게 됐죠. 할인율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할인율은 만기별로. 그러니까 만기 4년짜리가 듀레이션 3%냐고? 아니라고. 4년짜리 가면은 4년짜리는 3.5%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다시 3.5를 넣어. 3.5를 넣으면 듀레이션이 또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 이 두 개가 서로 변하는 관계라고. 근데 우리 풀값을 안 쓰고 예를 들면 이거를 3.57년 3.57% 얘는 4.23년 이렇게 해서 소수 둘째짜리까지 하니까 한 3-4번 하면 여기 같아지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5, 7, 8, 6, 4, 7, 5, 3 나오면 얘는 4.23, 6, 7, 8, 9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끊었기 때문에 한 3번 돌리면은 이 듀레이션과 할인율이 맞아지는 값이 나와요. 아까 듀레이션 부분 설명할 때 듀레이션과 할인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제 얘기 들은 게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2.5년이에요. 듀레이션 3년이야. 그럼 2.437%를 쓸 거거든요. 2.437%를 쓰면은 듀레이션이 3년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2.437%를 쓰면 얘를 듀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3.8년. 그럼 4년이면 또 2.52야. 2.52%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3.7년. 그럼 3.7년이면 중간값 뭐 2.5. 2.5를 넣으면 다시 듀레이션이 2.3. 그 2.3을 보면 또 여기 그래서 이게 듀레이션과 할인율이 여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이거 풀값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짜리, 셋째짜리까지 쓰고 듀레이션도 둘째 뭐 4.57년 그렇게 쓰면은 여기 한 3-4번 딱 하면 맞아지는 그 순간이 나온다고. 그걸 맞춰 쓴다는 게 듀레이션 방식. 이게 만기별로 있으니까 듀레이션이 만기거든.
그거는 3년 만기다 그러면 두레이션 3년 넣었다가 2.437 썼는데 2.437을 넣어서 현재 가치를 해보면 두레이션이 뭐 4년 나오고 4년 넣으면 2.52년이고 2.52년에 4년이고 내 2.52% 할인율을 두면은 다시 두레이션이 뭐 3.5년 나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게 두레이션 방식. 맞아. 그러니까 승금률은 어떻게 산출되냐면은 회사의 정상적인 신입사원이 이 사람이 계속 근속을 하면 승진을 할 거, 호봉 상승할 거니까 임금이 오를 거잖아요. 임금 상승할 거.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이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를까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 신입사원에 대한 범위를 정해야 되고 그 신입사원에 따른 임금 상승을 최소할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연령이고 여기가 임금이에요. 그러면은 연령별로 이렇게 보면은 회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안에는 경력직도 있고 신입도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40살인데 근속 연수는 한 2년 됐어요. 이 사람은 신입사원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사한 사람. 신입사원은 올해 신입으로 입사한 사람이 아니라 올해 입사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한 사람. 신입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 지금이 아니라. 그러면은 통상적인 신입사원은 한 40살짜리 신입사원이 있다. 그건 정상적이 아니죠. 그건 경력이라고 돼요. 경력.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력 사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통상 한 대졸 기준으로 한 23에서 한 30살? 요 정도가 신입사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 50세인 부장님이 있어. 부장님이 입사 연령을 보니까 27이더라. 이 사람은 이제 포함되는 거고. 부장님 50살인데 입사 연령을 보니까 35살이더라. 그럼 요 사람은 이제 제외되겠죠. 예. 그래서 요 연령에 맞춰가지고 그걸 이제 뽑아내요. 그리고 이거 뽑아내면 이제 요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해서 요 임금, 직선을 딱 걷을 때 요 임금하고 요 거리가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이 A, B 값을 만들어요. A, B 값을 만들어서 산출하는데 그 A, B 값식은 A, B 값식이 어떻게 되냐? 안 적을게요. 45페이지 보십시오. 45페이지 있습니다. 기울기 A는 분자가 서메이션 J1부터 N까지 XJ 서메이션 J1부터 ASJ 빼기 N 곱하기 가로 열고 서메이션 J1부터 N까지 XJ 곱하기 ASJ 분모는 서메이션 J1부터 N까지 XJ의 제곱 총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서메이션 J1부터 N까지 X 제곱의 썸. 요 기호는 다 이해하시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단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N이 뭐냐면은 N은 그 대상자가 있는 연령이겠어요. 대상자가 없으면 그거 카운팅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거기 대상자가 있는 연령이 25세, 26세, 32세, 35세, 40세, 44세밖에 없다. 그러면 N은 6인 거예요. 거기 33, 34는 빠지고 41, 42, 43도 빠지고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A, B 값을 외워서 여하튼 풀면은 요 임금을 우리는 보정임금이라고 그래요. 보정임금. 자, 여기에 점 찍힌 건 무슨 임금? 여기 점 찍힌 거 요건 실제 임금. 실제 임금이고 요거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 건 y는 ax 플러스 b로 구한 건 보정임금. 요 보정임금을 구하면은 이제 y는 ax 플러스 b가 만약에 y는 a가 뭐 3만
3만 하면 곱하기 x 30만 해야 되겠다. 곱하기 x 더하기 계산하기 편하게 만 x 더하기 300만.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식이 이렇게 나왔다 쳐요. A가 만이고 B가 300만원으로 치면은 그러면 X가 만약에 30세다 그러면은 이 식이 얼마예요? 보정임금 MS X라고 치면은 모디파이드 SX 하면은 330만원이 되죠. 31세는 331만원인가? 응, 32세는 332만원이 되고 33세는 333만원이 되고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걸 구하면은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승급률이라는 거 산출할 때 이제 임금 아까 우리 배웠던 SX 플러스 1 SX 플러스 2 예측하는데 이거 갖다 쓸 수는 없잖아. 이거 실제 임금이거든. 이건 실제 임금이고 이거는 실제 임금에다가 곱하기 임금 상승률을 고려한 거거든. 근데 얘는 임금 상승률이라는 임금이잖아. 이걸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변환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BX라는 값을 맞는데 기준 연령 X 대비 임금의 상승 비율을 구하는 거야. 비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X로 놓읍시다. 얘를 29세는 229세는 얼마야? 329만 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을 요거를 요 기준임금이라고 봅시다. 기준임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30분의 330. 그러니까 1이 되고 얘는 330분의 329가 돼서 0.95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330분의 331 해가지고 1.01 나오고 얘는 330분의 332에서 얘는 1.02 뭐 이렇게 나오고 얘는 330분의 333에서 1.03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승급지수. 근데 요것도 갖다 쓰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급률이라는 걸 말해요. 승급률은 실제 1세 연령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 연령 증가, 임금 상승률이에요. 임금 상승.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 갈 때 0.99분의 0.1이죠. 1. 그 얘는 1분의 1.01이지. 여기서 여기 갔으니까. 그래서 1.01. 얘는 1.01분의 1.02. 얘는 1.02분의 1.03.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칠 거밖에 없잖아. 그건 없지. 그래서 이걸 쭉 하면은 59, 60세까지 만들어. 60세까지. 60세 임금이 여기 60년이면 얼마야? 360만 원이네. 59는 359만 원. 그럼 여기는 300분의 359가 되고 여기는 300분의 360이 되고 여기는 요거가 얼마 나오려나? 약간 1.19 얼마 나오겠네. 이건 1.2 나오고 그럼 1.19분의 1.2가 여기 임금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 여기 얼마 올랐냐.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냐? 329분의 330. 얘는 330분의 331. 얘는 331분의 332. 얘는 332분의 333. 이렇게 쓰면 안 돼? 두 개 별로 똑같은 값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값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 엑셀 산출하고 뭐 산출한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 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 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뭔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가장 편한 게 이 값인데 다 변환된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안 가지고 있어. 이 값은.
가지고 있질 않다고. 이 값을 안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있거든. 이 값을 가지고 이걸로 변화를 시켜. 그래서 얘 값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 승급면. 실질적으로 요거 쓴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승급면은 bx라는 값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sx 플러스 1은 sx 곱하기 1 플러스 베이스업 곱하기 1 플러스 bx로 쓴다. 다시 sx 플러스 2는 sx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bu에 1 플러스 bx 플러스 1을 쓴다. 만약에 이게 x고 요게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라고 치면은 이건 bu 쓰고 bx sx 플러스 1은 뭐야? 이게 x고 x 플러스 1이니까는 bx 값이 요거 1.01 요거 쓴다고. 그 잘 봐야 돼. 30세가 31세 올라갈 때니까 이 30세에 있는 요걸 쓰는 거야. 그걸 여기다 적을 수도 있는데 통상은 여기다 적어. 30세가 31세 올라갈 때 임금 상승률을. 그래서 31세 임금 구한다고 해서 이거 곱하는 거야. 이 숫자 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sx 곱하기 1 플러스 bu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bx 1 플러스 b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점화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요 값을 이제 임금 상승 가정에 넣었을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험적으로 보면 이런 값을 줘요. bx분의 b 60값 얼마냐. 이게 의미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x가 x가 60까지의 임금 상승률. 요 의미라고. 요거 다 곱한 거라고. 요거 다 곱한 거. 요거 좀, 이게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만약 이게 없고, 베이스업만 있다 그러면 이거 1 플러스 베이스업이 몇 승이에요? 60 빼기 x. 60 빼기 x라고. 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b가 얘일 수도 있지만 얘일 수도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우리가 실무할 때는 요 bx는 이거다. 그럼 여기까지 다 해서 이 bx 승급전하고 구하는 것까지. 나중에 이거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라고 있고, 요거 주고 요거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거 주고 요거 구하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것도 채점하기 아주 좋거든. 그리고 이거 점수 주려는 문제, 이거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승급조 할 때 여기서 빼기 1이 있습니다. 빼기 1. 여기 빼기 1이 빠졌어요. 빼기 1이 들어와야지. 오케이. 네.